첫 번째 사실, 방탄소년단 원래 힙합 그룹으로 기획됐다. god의 하늘색 풍선, B의 나쁜 남자,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노래들입니다. 이 노래들을 만든 사람이 한 명입니다. 광시혁이라는 작곡가입니다. 광시혁은 JYP 엔터테인먼트 출신입니다. JYP는 가수 박진영이 세운 연예 기획사로 god와 B를 키워낸 회사입니다. 광시혁은 거기서 단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프로듀서이자 회사 지분을 가진 공동 창업자나 다름없었습니다. god의 하늘색 풍선과 네가 필요해, B의 나쁜 남자,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까지 당시 가요계를 흔들었던 히트곡들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박진영이 그에게 히트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히트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방시혁은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혼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린 회사 이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박진영이 붙여준 별명 히트맨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크게 히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과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데뷔시킨 가수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든 걸그룹은 멤버 한 명의 사건으로 데뷔한 지 2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사업은 계속 실패했고 빚은 쌓여갔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오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발이 푹푹 빠지는 느낌. 그래도 멈출 수 없어서 계속 걸어야 하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주변에서 언제 잘 되냐고 물어올 때마다 대답과 함께 조금씩 작아지는 그 기분. 2010년에 방시혁이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소년들로 그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바닥인데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그 말 한마디에 방시혁 대표는 결심했습니다. 처음 구상한 그룹은 지금의 방탄소년단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돌이 아니라 힙합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힙합 그룹의 첫 번째 멤버를 찾는 과정이 드라마 같았습니다. 2010년 한 힙합 대회 현장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중학생처럼 보이는 앳된 얼굴의 소년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유명 가수였던 슬리피가 그 소년의 랩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중학생이 이 정도라고요. 슬리피는 빅히트 프로듀서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꼭 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방시혁 대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자극을 받았다고요. 어른들보다 잘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랩 괴물, 랩몬스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을 중심으로 힙합 그룹을 만들어야겠다고요. 그 소년이 훗날 방탄소년단의 리더가 되는 RM이었습니다. 전국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RM을 중심으로 래퍼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을 거쳐간 연습생만 3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명 래퍼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기획 방향이 힙합에서 아이돌로 바뀌면서였습니다. 랩만 잘해서는 안 됐습니다. 춤도 되고 노래도 되고 무대 위에서 빛나야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래퍼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명이 떠나고 7명이 남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은 이미 2010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두고 재미있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라는 뜻 아니냐고 했습니다. 멤버들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복처럼 10대와 20대가 살아가면서 겪는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멤버는 없었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7명을 찾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망해가던 회사, 바뀐 컨셉, 3년의 기다림, 그 끝에 7명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 어떻게 모였는지 아십니까? 속임수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얼떨결에 붙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실, 방탄소년단 멤버 합류, 속임수와 길거리 캐스팅의 비밀. 속임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슈가입니다. 올라온 18살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이 전부였습니다. 학교보다 음악이 좋았고 공부보다 가사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음악하다가는 집안 거덜낸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말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빅히트 공개 오디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오디션장에서 음악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주어진 음악 그대로 랩을 했습니다. 슈가만 달랐습니다. 받은 음악을 통째로 갈아엎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슈가는 자기가 음악 제작자로 입사한 줄 알았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춤은 간단한 율동 정도만 아는 힙합 그룹을 만들 거라고요. 슈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춤은 잘 못해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멤버들이 칼같이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율동이 아니었습니다. 칼군무였습니다. 속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슈가의 연습생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려웠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새벽까지 연습하고 낮에는 배달을 뛰었습니다. 어느 날 배달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슈가는 그래도 연습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어깨가 그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춤추는 슈가의 어깨 안에
그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제이홉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니던 댄스 학원에서 빅히트 오디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디션장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두세 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제이홉은 그때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추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생각했습니다. 얘는 뭘 해도 되겠다고요. 그렇게 캐스팅됐습니다. 그런데 제이홉도 연습생 시절 한번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그러자 멤버들이 울었습니다. 정우석이 안 오면 안 된다고, 꼭 와야 한다고 매달렸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 믿고 제이홉은 돌아왔습니다. 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국대학교 등굣길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빅히트 관계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지는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인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붙잡혀 세계적인 가수가 된 사람입니다. 비는 더 황당합니다. 부모님 허락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친구가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눈에 비가 먼저 띄었습니다. 얼떨결에 오디션을 봤습니다. 친구는 떨어지고 비만 붙었습니다. 대구 전체에서 혼자만 합격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오디션을 봤다고요. 지민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어려워서 다니던 댄스 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넌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계속 다니라고요. 그렇게 버티다 오디션을 통해 빅히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민은 방탄소년단 데뷔 날짜가 공개된 날에야 자신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전국은 또 달랐습니다. 여러 기획사에서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은 실력자였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빅히트 연습실에서 RM을 봤습니다. 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국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형이 있는 곳이라면 괜찮겠다고요. 그렇게 빅히트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7명이었습니다. 속임수, 부상, 눈물, 길거리 캐스팅, 얼떨결에 어느 하나 평범한 시작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화려한 연습실이 아니었습니다. 방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사실, BTS 연습생 시절 11명이 한 방에서 잠을 잔 이유, 이들이 모여 살게 된 숙소는 방 하나였습니다. 슈가가 직접 한 말입니다. 최대 11명이 그 방 하나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싶다고 했습니다. 신발장이 꽉 차도 모자라서 신발이 거실을 지나 부엌까지 줄지어 있었고, 빨래를 하면 누구 옷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옷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소속사가 너무 작아서 끼니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있었고, 라면 하나를 여럿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연습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연습실에 있다가 숙소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연습실로 갔습니다. 그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항상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고요. 언제 데뷔하냐는 부모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답과 함께 작아졌습니다. 나도 모른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숙소를 유지할 돈이 없으니 각자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슈가, 제이홉, RM셋이 버텼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끝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는 사이 투자금이 겨우 모였습니다. 슈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버텼는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방시혁 대표도 이 7명을 모은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버텼기 때문에 잘 된 거라고, 누구 하나 안 나간 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연습생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비가 직접 말했습니다. 자신이 들어온 이후 숙소에서 나간 연습생만 3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나가는 친구와 울면서 다시 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악수하고 꼭 다시 만나자 하는 정도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별에 적응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퇴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함께 연습하던 친구들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0명이 떠나는 동안 7명이 남았습니다. 연습생 시절 이름을 알릴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 가수들 앨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EAM의 노래에 임정희의 곡에 목소리를 얹었습니다. 걸그룹 공연의 백댄서로 무대에 선 적도 있었습니다. 남의 무대 뒤에서 춤을 추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무대였습니다. 관객 앞에 서는 경험이었고 그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2013년 6월 13일 드디어 데뷔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작은 공연장에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도 떨렸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세상 앞에 섰습니다. 당시 방송을 꽉 잡고 있던 건 세계의 대형 기획사였습니다. SM에서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가 나왔고 YG에서는 빅뱅과 싸이가 나왔습니다. JYP에서는 EPM과 원더걸스가 나왔습니다. 이 이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 회사 소속이 아니면
방송에서 이름 한번 불리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나온 신인 그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사실, 방탄소년단 데뷔 초 방송도 못 나간 무명 시절이 있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 출연 섭외를 넣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연말 시상식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날 데뷔한 다른 그룹들은 방송에 나오는데 방탄소년단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은 시청률이 보장되는 큰 기획사의 유명한 가수가 필요했습니다. 동방신기가 나오면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지 않았고 빅뱅이 나오면 광고주가 몰렸습니다. 빅히트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악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되는 가수, 화제가 되는 가수만 방송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이 처음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할 곳도 없고 포기하자니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가자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2013년에 방탄소년단이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멤버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송이 안 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완성된 무대가 아니라 연습 중인 모습 그대로를 올렸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하고 또 맞추고 땀에 젖은 채로 웃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칼군무 영상이었습니다. 7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팬들 댓글에 멤버들이 직접 답했습니다. 유명 가수가 직접 댓글을 달아준다는 것이 당시에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뭘 먹는지 어떻게 노는지, 뭐가 힘든지, 꾸미지 않은 일상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데뷔 기념일마다 미공개 사진과 영상을 팬들에게 직접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K-팝 아이돌이라면 다 아는 문화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방송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 동안 멤버들이 직접 만들어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온 곳이 국내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였습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말을 모르는 팬들이 칼군무 영상을 보고 자막을 직접 만들어 올렸습니다. 자기 나라 친구들에게 퍼뜨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남미에서도 팬들이 생겼습니다. 시차가 12시간이 넘는 나라에서 새벽에 영상을 챙겨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방송 한번 제대로 못한 그룹이 해외에서 먼저 팬덤이 생겼습니다. K-팝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칼군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팬덤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명해지고 나서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어수룩했습니다. 방송 경험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분량을 챙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방송이 아니라 팬들이 키운 그룹이었으니까요. 그 1위가 오기까지 2년이 더 걸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 BTS 첫 1위. 화양연화 그 감동의 순간 2015년이었습니다.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앨범 이름은 화양연화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담긴 내용은 아름답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의 고민과 고통을 정면으로 담았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멤버가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랐습니다. 타이틀곡은 INEDU였습니다. 끝나가는 사랑을 붙잡으려는 노래였습니다.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고 날 것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왔습니다. 국내 팬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해외 팬들이 퍼뜨렸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차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앨범에 수록된 쩔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방탄소년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사가 방탄소년단 자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클럽에서 놀 때 나는 밤새 연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흑수저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달고 방송도 못 나가던 시절, 그 시간을 버텨낸 이야기를 그대로 가사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이 탐정, 경찰, 회사원, 소방관 등 각자 다른 직업으로 변신해 나옵니다. 강렬한 색감에 절도 있는 칼군무까지 더해져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운 영상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방탄소년단 역사상 최초로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7억 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살면서 오래 기다려온 것이 있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몇 년을 공들인 일,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던 꿈, 될까 안 될까 수백 번을 되뇌던 그 간절한 말입니다. 막상 그것이 눈앞에 왔을 때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떨립니다. 기쁜 게 아니라 무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혹시 또 아닐까 싶어서 숨을 참게 됩니다. 2015년 그 무대 위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딱 그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결과 발표 전 옆에 선 멤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얼마나 떨렸을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였습니다. 데뷔 2년 만이었습니다. 멤버들은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그 벅참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방 하나에서 11명이 잠을 자고 숙소에서 쫓겨날 뻔하고 흑수저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달고 버텨온 모든 시간이 그 순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전히 음악 하나로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였던 이유입니다. 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무명이었을 때부터 지켜봐 온 팬들이었습니다. 방송도 못 나가던 시절 칼군무 영상 하나 퍼뜨리고 자막 만들고 새벽에 혼자 영상 챙겨보던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1위는 자기 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해 방탄소년단은 음악방송 1위를 5번 차지했습니다. 해외 팬덤은 더 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번째 사실,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 UN 연설 그 역사적 장면. 2017년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모든 것이 달라진 해였습니다. 그해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가 열렸습니다.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그 자리에 초대됐습니다. K-팝 그룹 최초였습니다. 시상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있었습니다. 셀레나 고메즈가 있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 자리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6년 연속 받아온 상이었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빼앗지 못한 상이었습니다. 수상자가 호명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에 생중계를 지켜보던 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멤버들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숙소에서 쫓겨날 뻔하던 시절, 방송도 못 나가던 시절, 그 7명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상 후 방탄소년단은 공식 트위터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면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이루어지고 나서 막상 실감이 안 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기쁜데 눈물이 나고 웃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그 이상한 감정. 비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 정말 많이 매우 진짜 너무 우아 사랑하고 감사하고 뭐 어떻게 더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법도 없고 순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감정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가장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해 9월 DNA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우주의 은하수가 눈동자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과 함께 중독적인 휘파람 소리로 시작됩니다. 처음 들은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이 소리가 뭐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렴이 터지면서 7명이 손을 잡고 DNA처럼 하나로 연결되는 안무가 나옵니다. 안무 선생님이 열흘 넘게 밤을 새워 만든 역대 가장 힘든 안무라고 멤버들이 직접 말했습니다. 지민은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처음엔 이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끝까지 보고 계실 거예요. 이미 보셨던 분들은 또 찾아보게 되는 영상입니다. 이 노래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그룹 최초였습니다. 같은 해 가을 나온 봄날이라는 노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노래가 2025년까지 9년 연속 멜론 연간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멜론 20년 역사상 최장기 차트인 기록입니다. 누적 재생수 10억 회를 돌파한 멜론 최초의 곡이기도 합니다. 미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이 노래를 21세기 최고의 노래 37위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노래 중 가장 높은 순위였습니다. 멀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담은 이 노래는 아직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해 가을 방탄소년단은 UN 총회 연단에 섰습니다. K-팝 가수가 UN 무대에 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RM이 영어로 직접 연설했습니다. 해외 유학 한 번 가지 않고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한글 자막, 영어 자막, 무자막 순서로 반복해서 보며 혼자 익힌 영어였습니다. 7분짜리 연설문을 직접 썼습니다. 그 연설문이 나중에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 학교에서 영어 시험 문제와 과제물로 쓰였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방송도 못 나가던 작은 회사 아이돌이 이제 전 세계 청년들을 향해 연설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번째 사실, BTS 빌보드 1위, 비틀즈도 못한 기록 세웠다. 2020년을 기억하십니까? 마스크 없이는 편의점도 못 가던 그 시절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스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약국 앞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래 쓰면 귀가 아팠지만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칸막이가 있었고 가족끼리도 마주 앉기가 불안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에 못 간 사람이 있었고 장례식장에도 못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 못 본 친구가 있었지만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공항이 텅 비었습니다. 매년 가던 여행지가 있었던 분들은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어디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았고 거리도 텅 비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운데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서로의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무겁고 답답한 시절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우리말로 폭발물이라는 뜻의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밝고 경쾌한 디스코 팝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누군가는 거실에서 혼자 춤을 췄습니다. 잠깐이나마 코로나를 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공기가 그 노래 한 곡으로 잠깐 가벼워졌습니다. 전 세계 병원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쳐있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며 웃었습니다.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였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전 세계를 흔들었지만 2위까지였습니다. 1위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춰있던 그 시절 방탄소년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터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빌보드 핫백 1위에 10주 동안 올랐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 우리말로 춤출 허락이라는 뜻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또 1위였습니다. 라이프 고스 온, 삶은 계속된다는 뜻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핫백에 바로 1위로 진입한 최초의 곡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집에 있었지만 이 노래들은 국경도 언어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외워서 불렀습니다. 같은 노래를 같은 시간에 함께 들었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곡이 6개가 됐습니다. 한국 아티스트 최다 기록입니다.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된 최초의 한국 가수도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비틀즈가 있었고 마이클 잭슨이 있었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 사이에 방탄소년단이 있었습니다. 방송도 못 나가던 흑수저 아이돌 7명이 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방탄소년단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8번째 사실,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세계가 충격받은 그날 2022년 6월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갑자기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멤버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찐 방탄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멤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슈가가 말했습니다. 가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쥐어 짜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RM이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9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 7명이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에 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취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키고 나서 막상 집이 조용해졌을 때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드는 그 순간, 남들 눈에는 다 잘 됐고 이제 편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이게 뭔가 싶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 감각. 잘 됐는데 오히려 불안하고 성공했는데 기쁘지 않은 그 이상한 기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딱 그랬습니다. 세계 최정상에서 빌보드 1위를 달리면서도 안에서는 이미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R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다. 오래 하려면 내가 나로서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잠정적으로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체가 아니었습니다. 소속사도 해체는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각자 솔로 활동을 하며 충전하고 다시 모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밤새 소식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이런 그룹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최정상에서 스스로 멈추겠다고 선언한 그룹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나로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멤버들은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이홉이 먼저 나섰고 지민, 귀, 정국, RM, 슈가가 차례로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목소리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들이 또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팬들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7명이 함께 서는 날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9번째 사실, BTS 군입대. 세계 최고 그룹 전원 군대 간 이유, 군대였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그룹이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국방의 의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나라를 알리는 데에 기여했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다른 청년들과 똑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긴 논란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방탄소년단도 간다. 2022년 12월
맏형 진이 가장 먼저 입대했습니다. 훈련소 앞에 팬들이 모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제이홉이 입대했습니다. 9월에는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RM과 B가 나란히 입대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지민과 정국이 함께 입대했습니다. 그렇게 7명 전원이 군복무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 통째로 군대를 간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군대 가던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씩씩하게 들어가는 등을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참던 그날 말입니다. 아무 말 못하고 손만 흔들었던 그 기억. 방탄소년단 팬들도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팬들이 훈련소 앞에서, 집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멤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무했습니다. B는 특전사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이 특전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민은 훈련소에서 전체 1등으로 수료했습니다. 훈련병 대표로 선서까지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역시 지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솔로 앨범들이 차례로 발매됐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팬들은 그 노래들을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2024년 6월 진이 가장 먼저 전역했습니다. 10월에는 제이홉이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나머지 5명이 차례로 전역했습니다. RM과 B가 먼저, 지민과 정국이 다음날, 슈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7명 전원이 무사히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전역하는 멤버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멋있는 무대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습니다. 10번째 사실,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13년 만에 컴백한 그 감동. 2026년 3월 20일 오늘입니다. 3년 9개월 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새 앨범 이름은 아리랑입니다. 우리 민요 아리랑을 앨범 이름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그룹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전 세계 팬들과 나누고 싶은 감정을 담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14곡이 수록됐습니다. 타이틀곡 이름은 스윈. 우리말로 헤엄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헤엄쳐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빌보드 1위를 하고 UN 연단에 서고 세계를 돌던 그 7명이 결국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소속사는 왜 광화문을 첫 무대로 골랐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앨범에는 방탄소년단의 출발점과 정체성을 담았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첫 무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방송도 못 나가던 시절부터 한국에서 시작한 그 7명이 이제 한국의 심장부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일인 3월 21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 무대가 섭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출발한 멤버들이 흙내문 광화문을 지나 광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행진 공연입니다. 이른바 왕의 길이라 불리는 그 길을 7명이 함께 걷습니다. 경복궁의 전통과 방탄소년단의 현대 퍼포먼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광화문 외벽이 빛으로 물들 예정입니다. 22,000명이 그 자리에서 함께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특정 아티스트가 단독으로 공연을 여는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이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전 세계로 송출하는 최초의 라이브 이벤트입니다. 슈퍼볼 하프타임 쇼와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한 세계적인 감독이 총연출을 맡았습니다. 5천만 명이 동시에 이 공연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이후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등 34개 지역에서 82회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K-팝 단일 월드 투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방 하나에서 11명이 잠을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송도 못 나가고 흑수저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달고 숙소에서 쫓겨날 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이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루뉴스였습니다.